끝없는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태양의 빛입니다. 그 빛은 생명을 품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을 떠나 광활한 우주 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성의 고요한 침묵을 지나고 금성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푸른 지구의 따스한 품을 뒤로 합니다. 붉은 화성의 황량한 대지를 건너 거대한 목성과 토성의 장엄한 고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차가운 얼음의 세계, 천왕성과 해왕성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되묻는 길입니다. 태양부터 해왕성까지의 여정.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움과 광활함 속에 생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태양, 그저 밝고 뜨거운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태양은 우리 생명의 시작이자 태양계의 중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나 큰 지름을 가지고 있고 질량은 태양계 전체의 99.8%를 차지합니다. 표면 온도는 약 5,500도, 중심부는 무려 1,500만 도에 달하죠. 이 엄청난 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며 빛과 열을 방출하는 것이죠. 태양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은 핵이 있고 그 위로 복사층과 대류층이 있고 표면은 광구라고 불립니다. 그 위에는 채층과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는 태양의 대기 중 가장 바깥층으로 태양이 일으키는 태양풍과 플레어가 여기서 발생하죠. 태양은 지구의 생명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태양빛은 식물의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고 지구의 기후와 날씨를 결정짓죠. 또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태양과의 위치에 따라 하루와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태양은 때때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태양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은 지구의 통신 시스템이나 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로라 같은 아름다운 현상도 만들어내죠. 태양은 지금도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팽창하고 결국 백색괴성으로 수축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쯤이면 지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그 빛은 생명을 키우고 시간을 만들며 우주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주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없는 우주. 그 우주 여행은 계속됩니다. 다음
우주 여행도 별들처럼 빛나고 있는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음 여행까지도 당신이 별들처럼 반짝거리길 기도합니다. 태양이라는 바다에 홀로 떠다니는 작은 섬 수성.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그 뜨거운 낮을 가지고 있지만 얼어붙은 밤도 가진 행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 수성. 지름은 약 4,880km로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보다 조금 큰 크기입니다. 수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단 88일 만에 한 바퀴를 돌며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그 빠른 움직임 때문에 신속한 전령에 신머큐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수성에는 거의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무려 430도까지 치솟고 밤에는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붉은 열기의 이펙트가, 밤에는 푸른 얼음 결정이 수성 표면을 뒤덮습니다. 수성은 작지만 이렇게 강렬한 행성입니다. 수성의 표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달처럼 움푹 패인 충돌구들이 가득합니다. 그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의 충돌 흔적이 이 작은 행성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처럼 강하진 않지만 수성에도 보호막처럼 수성을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은 이 작은 행성 안에도 지구처럼 액체 금속으로 된 핵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 행성에 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수성은 거의 기울지 않는 축이 있어 극지방은 수십억 년 동안 태양빛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극지방 안에 있는 크레이터 안에는 얼음이 존재합니다. 수성에 대해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바로 나사의 메신저 탐사선 덕분입니다. 메신저는 2004년에 발사되어 2011년부터 수성 궤도를 돌며 표면 지도, 제작, 자기장 측정, 그리고 수성의 화학적 구성까지 밝혀냈습니다. 이 작은 탐사선이 수성 주변을 정밀하게 돌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수성을 탐사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션도 있습니다. ESA와 짝세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베피콜롬보 미션입니다. 국제 협력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이 미션은 메신저보다 더 정밀한 관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 더욱더 많은 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수성은 작고 조용하지만 태양계의 시작점이자 우주 탐사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행성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구와 닮은 듯 다른 행성인 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인류가 가장 오래 바라본 천체이자
지구의 쌍둥이라고 불리는 금성.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구와는 전혀 다른 극단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공전 주기는 약 225일, 자전은 무려 243일이나 걸립니다. 게다가 지구와 달리 역행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황산 구름으로 뒤덮인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평균 470도 이상으로 납조차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크기와 질량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환경은 상호 대조적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품고 있지만 금성은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지옥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쌍둥이로 불리지만 실상은 뜨거운 지옥인 금성은 우리에게 행성의 다양성과 우주의 신비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뜨겁고 거친 금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는 생명이 숨쉬는 푸른 행성 지구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광활한 우주처럼 여러분의 가능성도 끝없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고향이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품은 행성, 지구,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이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행성은 끝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가혹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그 푸른 행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 행성으로 다섯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지름은 평균 약 12,742km로 완벽한 구가 아니라 적도 부분이 불룩한 지오이드 형태입니다. 자전축은 약이 1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며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인 다른 지구 크기의 4분의 1 크기이며 달의 중력이 바닷물에 영향을 주어 밀물과 썰물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와 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 주위를 둘러싼 가스와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원시 태양계 원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행성의 씨앗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잎자들이 부딪히고 달라붙으며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기 지구는 뜨겁게 달궈진 용암 덩어리였고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의 충돌로 끊임없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지구가 식어가면서 대기 속 수증기가 응축되어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불타던 행성은
점차 푸른 바다와 하늘을 가진 세계로 변했습니다. 우주의 먼지에서 시작해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우리의 고향 지구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구 내부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층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내핵이 자리해 엄청난 압력 속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바깥의 외핵은 액체 금속으로 흐르며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 생명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외핵을 감싸는 멘틀은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느리게 움직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멘틀의 대류 운동은 지각을 밀어올려 산맥을 만들고 판을 갈라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멘틀 위의 지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지만 그 아래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대륙은 이동하고 새로운 땅이 태어나며 지구 표면은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이처럼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덕분에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행성이라 불립니다. 지구의 대기는 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하고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며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안정된 터전을 마련합니다. 대기는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지구의 숨결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광대한 바다는 생명의 요람이자 끝없는 가능성의 공간이며 강과 호수는 수많은 생명체의 터전이자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깊은 바닷속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가 숨어 있으며 심해의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생명체들은 지구의 다양성과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산업화 이후 인류의 활동은 기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극지방의 얼음은 빠르게 녹아내리고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과 산불,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더 잦아지고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우리의 지혜는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인류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집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곧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를 지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 작은 행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고향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꿈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붉은 행성 화성. 인류는 오래전부터 화성을 바라보며 호기심과 꿈을 키워왔습니다. 붉은 빛으로 빛나는 그 모습은 신비로움과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탐험합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으로 지구의 절반 크기와 10분의 1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는 매우 얇고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에 달하지만 낮에는 영상 20도까지 오르기도 하고 밤에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화성의 하루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비슷해 인류가 적응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성 또한 사계절이 존재하며 1년은 687일로 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길어 계절의 변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화성의 하늘은 얇은 대기와 엄청난 양의 산화철로 붉은 먼지로 물들어 있으며 태양은 지구보다 작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화성의 표면은 붉은 산화철로 덮여 있어 붉은 행성이라 불립니다. 마리네리스 협곡은 길이가 4,000km에 달해 미국 대륙을 가로지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또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 올림푸스 몬스는 에베레스트 산의 3배 높이에 달하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건천과 삼각주 그리고 얼어붙은 호수의 흔적은 화성에 한때 바다가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현재도 극지방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존재하며 계절에 따라 드라이 아이스가 증발하고 얼어붙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화성의 대기는 얇아 방사선과 운석에 취약하며 거대한 먼지 폭풍이 행성을 뒤덮기도 합니다. 이 폭풍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며 태양빛을 가려 탐사 장비의 작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1970년대 바이킹 탐사선은 최초로 화성 표면에 착륙해 사진과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로버는 수년 동안 화성을 탐사하며 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화성의 토양과 대기를 분석해 과거에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착륙한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의 고대 삼각주 지역을 탐사하며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인저뉴어티 드론은 화성 하늘을 최초로 비행하며 새로운 탐사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화성 탐사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다른 행성에 정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화성은 인류가 가장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거주지입니다. 나사와 민간 기업들은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30년대 첫 유인 탐사가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기와 온도, 방사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돔 형태의 거주지, 지하 동굴 활용, 그리고 극지방 얼음을 물로 전환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토양에서 산소를 추출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식물을 재배하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순히 화성에 가는 것을 넘어 인류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화성은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지구 밖에서 문명을 확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입니다. 화성은 오랫동안 생명체 존재 가능성의 후보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미생물이 살 수 있었던 환경을 암시합니다. 화성의 토양과 얼음 속에는 유기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생명의 흔적을 찾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나사의 메이븐 탐사선은 화성 대기의 변화를 연구하며 태양풍이 대기를 어떻게 벗겨냈는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우주국의 엑소마르스 탐사선은 화성 지하를 탐사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화성에 생명이 있었는지를 넘어서 우주 전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화성은 단순한 붉은 행성이 아닙니다. 과거의 흔적은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현재의 탐사는 인류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류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화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류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화성은 우리의 다음 도전입니다. 우주가 무한하듯 여러분의 행복도 무한히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행성, 끝없는 폭풍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가진 행성, 목성, 1000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태양계의 수호자라 불립니다. 지금부터 끝없는 폭풍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가진 목성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봅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5번째 행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지름은 약 14만 킬로미터, 지구의 11배 크기이며 질량은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2.5배 더 무겁습니다. 자전은 단 10시간도 안 되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자전입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2년이나 걸립니다. 이 거대한 행성은
태양계의 중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행성입니다. 대기에는 암모니아 구름이 층을 이루며 다양한 색의 줄무늬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대기는 두께가 약 3,000km에 달하며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과 빠른 자전으로 인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특히 초속 180m가 넘는 강력한 제트 기류가 줄무늬를 형성하고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암모늄 같은 복잡한 구름이 목성에 독특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유명한 특징은 대적점, 영어로 Great Red Spot이며 수백 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폭풍입니다. 표면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 목성. 그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세계들이 목성을 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위성은 97개에 달하며 그중 가장 유명한 4개는 갈릴레오 위성이라 불립니다. 이 작은 세계들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인류가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목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 위성은 이오입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여주는 불타는 세계입니다. 수백 개의 화산이 끊임없이 분출하며 용암이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다른 위성들의 인력에 의해 내부가 끊임없이 뒤틀리며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오의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행성처럼 역동적입니다. 다음은 유로파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지구 전체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 미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나사의 탐사선은 유로파의 얼음을 뚫고 바닷속을 탐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외계 생명체 발견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심지어 수성보다도 큽니다. 놀라운 점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있다는 건 내부에 액체 상태의 금속핵이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행성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특별한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가니메데는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작은 행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 흔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태양계 초기부터 이어진 운석 충돌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대의 세계죠. 이 위성은 태양계의 역사와 진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치 우주의 타임 캡슐처럼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내며 목성 주변에 거대한 방사선 벨트를 형성합니다. 목성은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겨 태양계 내부 행성을 보호하는 우주 방패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생명을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목성의 방패 역할 덕분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밝은 천체로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랜 시간 목성을 관찰해 왔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목성의 첫 근접 촬영을 제공했고,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 궤도에 진입해 위성들을 탐사했습니다. 현재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와 자기장, 내부 구조를 연구하며 새로운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목성 탐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태양계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행성, 목성. 목성은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의 균형을 지켜주는 거대한 수호자입니다. 그 놀라운 여정은 당신과 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행운이 있길 기도하며 목성의 짧은 이야기를 마칩니다. 태양계 여섯 번째 궤도, 은은한 황금빛 고리를 두른 장엄한 행성, 토성.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끝없는 우주 속을 유영하는 듯한 고요한 감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활한 우주의 침묵 속에서 토성의 고리와 위성들이 펼쳐내는 장대한 풍경이 우리 앞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성의 지름은 약 12만 500km로 지구보다 10배나 크고, 질량은 약 5.68 곱하기 10에 26승 킬로그램으로 지구의 약 95배입니다. 하지만 토성은 가스 행성이기에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0.687g으로 물보다 낮은 밀도로 만약 거대한 바다에 띄운다면 바다 위에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이는 태양계에서 물보다 밀도가 낮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1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토성은 고요히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전축 기울기는 26.7도이며 이 기울기 덕분에 계절 변화가 존재합니다. 토성의 자전주기는 약 10시간 40분이며 자전속도는 시간당 약 36,000km에 이릅니다. 공전주기는 약 29.8년으로 태양을 도는 긴 여정을 이어갑니다. 토성의 그 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우주가 숨을 고르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성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바로 그 고리입니다. 얼음과 암석 조각들이 수십만 개의 띠를 이루며 행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고리 속 작은 파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은하수처럼 빛납니다. 이 고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오래전 파괴된 위성이나 해성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고요히 흐르는 고리를 바라보면 마치 우주의 시간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음과 암석 조각들이 흩어져 행성으로 떨어지거나 우주 공간으로 흩날리며 토성의 가장 찬란한 장식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주의 영원함 속에서도 모든 것은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끊임없는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부드러운 구름의 흐름처럼 보입니다. 북극에는 신비로운 육각형 모양의 거대한 폭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소용돌이는 마치 우주가 그려낸 하나의 패턴처럼 고요히 회전합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태양계에서 생명체 탐사에 가장 흥미로운 무대입니다. 토성은 140개가 넘는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타이탄은 두꺼운 대기와 메탄 호수를 품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호수 위를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며 끝없는 고요가 이어집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와 비슷하게 질소가 주성분이며 짙은 오렌지빛 안개가 표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메탄비가 내리고 강과 바다가 흐르며 마치 또 다른 지구의 원시 풍경을 보는 듯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숨겨진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체 탐사의 가장 유망한 무대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위성 엔셀라두스에서는 얼음 기둥이 우주로 솟아오릅니다. 그 속에는 바다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우주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의 가능성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고요한 고리와 수많은 위성들, 그리고 끝없는 대기를 갖고 있는 토성. 우리는 우주의 신비와 평온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토성의 고요한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고요한 토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고요한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휴식과 평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한 행성, 천왕성. 태양에서 7번째에 위치한 천왕성은 그 어떤 행성과도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빛을 띠며 얼음과 가스로 이루어진 이 행성은 태양계의 가장 기묘한 존재라 불립니다. 오늘은
그 천왕성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천왕성은 지구보다 14배나 무겁고 반지름은 약 4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밀도는 낮아 대부분이 얼음과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전축이 거의 옆으로 누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져 있지만 천왕성은 무려 98도나 기울어져 있어 마치 옆으로 구르는 듯한 자전을 합니다. 자전 주기는 약 17.24시간이고 공전 주기는 지구 기준 약 84년입니다. 이 때문에 계절 변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한쪽 반구는 42년 동안 태양을 거의 보지 못하고 다른 반구는 42년 동안 태양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42년 동안 밤만 지속되는 세계를. 천왕성의 푸른 빛은 대기 속 메탄 때문입니다. 메탄은 붉은 빛을 흡수하고 푸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천왕성은 신비로운 청록빛을 띠게 됩니다. 대기는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며 그 속에서 시속 900km가 넘는 초고속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는 지구의 태풍보다 수십 배 강력한 바람이죠. 또 천왕성의 내부는 단순히 얼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압 상태에서 물, 암모니아, 메탄이 섞여 뜨거운 얼음 상태로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내부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행성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쏟아진다니 정말 상상만으로도 놀랍지 않나요? 천왕성은 27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성은 티타니아와 오베론으로 각각 지름이 1500km에 달합니다. 이 위성들은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충돌 흔적과 협곡이 가득합니다. 또 천왕성은 토성처럼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총 13개의 고리가 존재합니다. 다만 토성의 화려한 고리와 달리 천왕성의 고리는 어둡고 희미해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야만 보입니다. 이 고리들은 미세한 암석과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성의 독특한 자전축과 함께 천왕성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푸른 얼음 행성 천왕성은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시 이곳을 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태양계의 기원과 외계 행성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천왕성은 단순히 차가운 행성이 아니라 우주의 미래를 알려주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푸른 빛의 천왕성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맑고 평온하게 빛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푸른 빛을 띠며 신비롭게 빛나는 행성, 바로 넵튠, 해왕성입니다. 오늘은 태양계 시리즈의 마지막 여정, 해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8번째 행성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약 45억 킬로미터에 달해 태양빛이 도달하는 데만 약 4시간이 걸리죠. 이처럼 태양계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해왕성은 인류에게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행성입니다. 해왕성의 지름은 약 49,000km로 지구보다 무려 4배 이상 크며 질량은 지구의 17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천왕성처럼 가스 행성이므로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해왕성은 대부분 가벼운 원소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메탄입니다. 이러한 성분 덕분에 해왕성은 가스 행성으로 분류되지만 내부에는 얼음 성분이 많아 아이스 자이언트, 얼음 거인이라고도 불립니다. 해왕성은 목성과 토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작은 핵과 두꺼운 얼음층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는 태양계 외곽에서 형성된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해왕성을 이해하는 것은 태양계 형성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해왕성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천왕성과 동일하게 대기 중에 포함된 메탄 때문입니다. 메탄은 붉은 빛을 흡수하고 푸른 빛을 반사하여 해왕성을 아름다운 청색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색깔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대기 속에는 놀라운 현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해왕성의 대기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이 존재합니다. 초속 600m에 달하는 바람은 지구의 어떤 태풍보다도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해왕성의 대기 순환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행성 표면에 거대한 어두운 점, 즉 대흑점 같은 폭풍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는 목성의 대적점과 비슷하지만 더 빠르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왕성의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에 의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점은 해왕성을 다른 행성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왕성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14개의 위성이 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트리톤입니다.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한 위성 중 하나로 역행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즉 해왕성이 자전하는 방향과 반대로 공전하는 것이죠. 이 현상은 트리톤이 원래 해왕성의 위성이 아니라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포획된 천체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트리톤의 표면에서는 얼음 화산 활동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나 다른 물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태양계 외곽에서도 활발한 지질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해왕성을 직접 탐사한 우주선은 단 하나, 1989년의 보이저 2호뿐입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대기와 위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으며 그 덕분에 우리는 해왕성의 폭풍, 대흑점, 트리톤의 활동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해왕성을 향한 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왕성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행성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의 탐사 계획은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직 해왕성을 깊이 탐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우주 탐사에서 해왕성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태양계 시리즈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 푸른 행성 해왕성의 빛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태양과 행성들이 빚어낸 우주의 여정. 각기 다른 빛과 색으로 우주를 수놓으며 조화로운 궤도를 따라 흘러갑니다.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는 작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끝없는 가능성과 꿈을 키워갑니다. 태양계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